오늘은 수리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보신 분들이거나 볼 예정인 분들도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살짝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스포일러는 없습니다. 수리남은 남미 대륙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가이아나와 프랑스령 기아나 중간에 껴있고 남쪽으로는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죠. 인구는 대략 6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작은 국가라고 볼 순 없어요. 면적이 대략 16만 3천 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요. 우리나라가 대략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니까 대충 우리나라보다 60% 정도 큰 면적을 갖고 있지만 그 넓은 땅이 고작 경기도 평택시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국토 면적에 비해서 국민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수리남의 행정구역이에요. 다른 곳에 비해서 이상하리만큼 크고 아름다운 행정구역 하나가 보일 겁니다. 여기가 바로 18리미니인데요. 욕한 거 아닙니다. 발음 기호를 정직하게 읽은 겁니다. 진짜예요.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따라 읽으신 분들은 우리 서로 쌍방이 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아무튼 18리는 드라마 수리남에서 하정우 부자가 가장 좋아하던 술안주이면서 하정우의 사업 아이템을 의미하는 수리남 지역의 지역 사투리예요. 홍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홍어들이 많이 있었던 강을 18리미니 강이라고 불렀는데 이 강에서 이름을 따와서 이 지역을 18리미니 구라고 해요. 근데 홍어가 민물에서도 살 수가 있나요? 아무튼 이 18리미니 지구는 대략 13만 제곱킬로미터라는 면적을 갖고 있지만 인구는 무려 4만 명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원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뜻은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이 살기에는 꽤나 척박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이 18리미니 지역을 비롯해서 수리남 국토의 94% 정도가 열대우림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고 해요. 때문에 국토 면적에 비해서 국민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거죠. 수리남의 공용어는 네덜란드어를 쓰는데요. 드라마 수리남에서 대통령이 행크 장군한테 전화를 걸 때 네덜란드어를 쓰는 게 티가 납니다. General Hank, Mr. President. 잘 들어보시면 무언가 영어처럼 발음하는데 독일어에서 자주 들었던 목 뒤를 긁는 소리도 같이 들리죠. 이게 네덜란드어의 특징이라고 해요. 수리남의 공용어가 네덜란드어가 된 이유는 응수영이 말한 것처럼 수리남은 네덜란드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1498년 콜럼버스가 기아나 해안을 발견하면서 기아나 지방이 유럽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황금의 땅을 찾고 있었던 유럽의 탐험가들은 1594년부터 이 기아나 지방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참고로 기아나라는 건 물이 풍부한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라와크 원주민 언어예요. 그래서 이 기아나 지방을 중심으로 서유럽의 약탈자들은 식민지 건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열대우림이라는 열악한 환경과 원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유럽의 약탈자들은 대략 반세기 동안 식민지 건설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유럽인들이 아니죠. 1651년 바베이도스의 총독 프란시스 윌러비 남작이 이끄는 함대가 기아나 해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결국 수리남 지역에 잉글랜드의 식민지가 세워지게 돼요. 하지만 어렵게 만든 잉글랜드의 식민지는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서 잉글랜드의 식민지 수리남은 네덜란드의 식민지 수리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었던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무역전쟁을 영란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에 이건 따로 빼서 영상 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물론 잉글랜드가 수리남을 대가 없이 그냥 양보한 건 아닙니다. 1667년 제2차 영란전쟁이 끝이 날 때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는 서로 식민지를 맞교환을 했어요. 애초에 이 무역전쟁이 시작된 건 인도네시아 반다 제도에 있는 룬섬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룬섬에는 육두과 메이스 같은 고급 향신료를 독점할 수 있는 원산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섬이었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덜란드가 룬섬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 수리남까지 덤으로 얻은 케이스죠. 그리고 당시 네덜란드를 귀찮게 했었던 잉글랜드의 항해 조례 또한 부분적으로 완화하게 되어 이를 브레다 조약이라고 말합니다. 잉글랜드가 마냥 퍼준 것처럼 보이지만 잉글랜드 또한 네덜란드에게 식민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잉글랜드 해군이 네덜란드 해군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했는데 사실 이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뉴 네덜란드를 갖게 된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2세는 자신이 아끼는 동생이었던 제임스에게 뉴 네덜란드의 통치권을 맡기게 되면서 지역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뉴 네덜란드는 뉴 잉글랜드가 되고 뉴 네덜란드의 수도였던 뉴 암스테르담도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어 제임스가 요크 공작이거든요.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을 뉴 요크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뉴 요크를 뉴욕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수리남은 1667년부터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공용어가 네덜란드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수리남의 국명의 어원은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아라와크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콜럼버스가 기아나 해안을 발견했을 때부터 이 지역에는 수리넨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480km가 넘는 아주 긴 강도 있었죠. 당시 항로를 개척했던 유럽인들은 이러한 강줄기를 만날 때마다 전부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때 수리넨 부족에서 이름을 따와서 슈리나마 강이라고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라마다 이런 식으로 바꿔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프란시스 윌러비 남작이 식민지를 세우게 되면서 이 계속 바뀌던 강 이름을 수리남으로 통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그냥 막연하게 수리남강 근처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수리남으로 불렀는데요. 이게 굳혀지면서 국명이 돼버린 케이스죠. 그럼 수리남 국기도 살짝 알아볼까요? 수리남은 식민 지배를 꽤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국기의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1959년까지는 네덜란드의 3색기를 그대로 쓰고 있다가 식민 제국들이 해체가 되면서 수리남은 독립을 한 게 아니라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으로서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도 자치권이 있는 하나의 국가가 되었으니 국기도 필요해진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5개의 별은 각각 수리남을 구성하고 있는 인종 그룹을 의미하는 건데요. 식민지 시절부터 들어왔었던 유럽인들의 후손과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들의 후손들이 각각 흰 별과 검은 별을 상징하고, 붉은 별은 본래 붙어 있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후손들을 상징해요. 19세기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 플랜테이션 농장들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인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남겨진 인도인들의 후손들은 갈색별로 상징하게 되죠. 물론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노동자 신분으로 많은 아시아인들이 유입되거든요. 이때 소수의 중국인들 또한 노동자 신분으로 유입됐어요.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20세기 중후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때문에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차이나타운까지 들어서게 된 거죠. 이들은 초기에 들어온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상인들이었다 보니까 자본력을 앞세워서 영향력을 빠르게 키워나간 케이스예요. 아무튼 이렇게 모인 아시아인들은 노란색 별로 상징하게 됩니다. 이 수리남이라는 작은 나라에는 이렇게 다양한 인종 그룹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런 만큼 문제도 당연히 많았겠죠. 때문에 국기 도안을 디자인할 때 인종차별 없는 하나의 통일된 민족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국기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1975년 수리남이 독립하게 되면서 국기를 또 한 번 더 바꾸게 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종차별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국기였지만 사실 저렇게 피부색별로 인종을 구분하고 의미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국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수리남 정부는 독립을 선포하기 전에 국민들을 상대로 공모전을 열게 됩니다. 그 결과 디자이너 잭 피나스의 도안이 선정되었는데요.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현재의 수리남 국기로 쓰이게 됩니다. 수리남 국기가 품고 있는 의미를 살짝 알아보자면, 수리남 국기의 녹색은 농경지와 밀림을 의미하고, 흰색의 가로줄은 자유와 독립을 의미하죠. 그리고 붉은색은 진보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있는 노란 별은 수리남의 독립과 민족의 통일을 상징한다고 해요.